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YG과학학원에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주말에 이제 주말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명일여고가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좀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단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1단원, 그러니까 1, 4단원의 결이 좀 비슷하고요. 2, 3단원의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양적 관계라는 단어가 좀 반복이 돼서 들어가는데, 호불호가 좀 명확한 단원이고요. 화학을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양적 관계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약간 경기를 좀 일으킬 정도로 좀 킬러 파트이기도 하고 좀 고난도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원자 내지는 분자와 같이 약간 개념으로 좀 파고드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해서 이렇게 1형 코스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1, 4단원의 결이 좀 비슷한 상태다 보니까 한자 아직 안 나와요. 네네네. 네, 그래서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결이 좀 비슷해서 오히려 이제 개념 파트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제 계산 위주로 조금 들어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반면에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산 문제가 좀 출제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개념에 좀 본질로 파고드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원별로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이 좀 위주가 되는 파트라서 꾸준한 이제 개선 연습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중요한 거는 이 파트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양적 관계 문제를 좀 풀어낼 때 학생들에 따라서 막 10분이 걸리기도 하고 20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라는 거에서 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학교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간결한 풀이를 갖다가 미지수를 좀 사용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간결한 풀이를 체득을 하면서 그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계산 파트다 보니까 납기성에 대한 문제는 좀 적은 편에 해당이 되는 게 1, 4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납기성의 요소가 좀 들어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의 좀 본질로 좀 파고들다 보니까 납기성의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개념의 좀 본질로 좀 파고드는 파트라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암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일여고의 이제 화학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명일여고 시험을 갖다가 상중하의 난이도로 조금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명일여고의 학교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 동네에서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난이도만 봤을 때는. 그래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좀 가지는 상황에서 일단은 명일여고 시험 속에서 난이도 하를 좀 담당하고 있는 문제 자체가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른 학교들보다 이 기본 개념에 대한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요거를 이제 틀렸을 경우에는 치명타를 좀 입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등급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기는 하지만 실수 없이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좀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일여고 시험 속에서 이제 중간 난이도를 차지하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특강 2점을 좀 활용을 하세요. 수능 특강에는 2점 문제도 있고 3점 문제도 있는데 3점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2점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2점 속에 들어있는 이제 도표라든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지문들은 조금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수능 특강 2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교 프린트로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명일여고에서 학교 프린트를 수능 특강 2점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데, 학교 프린트가 나눠준 그 문제 그대로가 출제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와 난이도가 비슷한 또 다른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이제 문제를 좀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낼 거면 아무래도 문제의 약간 지문에 대한 변형은 조금 들어간다든지 하는 형태로
수능 특강 2점이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끌어와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좀 내시는 편인데, 고3 모의고사 문제라고 해서 뭐 이제 고3 모의고사 안에서도 뭐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건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갖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 속에 있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좀 채택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변형 없이 그냥 내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내신 문제의 좀 비중이 좀, 기본 문제, 개념 문제의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수능 특강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3 모의고사에서 중간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렇게 이제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명일여고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다른 학교보다 시험 시간이 짧아요. 다른 학교들은 시험 시간이 50분이거든요. 근데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과탐의 시험 시간이 40분이에요. 문항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25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한 문제당 2분을 잡아도 이미 50분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이 주어져 있진 않아서 객관식으로만 25문제이긴 하지만 OMR 카드도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38분 안에 모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시간에 대한 관리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화학 문제를 갖다가 풀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면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풀면 조금 더 빠르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게 네, 명일여고의 이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명일여고의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화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시험이 이제 경향성이 좀 출제가 되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학교, 사실 이 동네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수능 특강하고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통점으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여고반을 제외하고는 이제 통합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명일여고에서 이제 학교 프린트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대한 뭔가 풀이를 해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이제 학교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자체 제작한 제 개념서, 내신 대비에 맞춘 개념서를 사용해서 개념을 좀 탄탄하게 다지고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수능 특강이라던가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수능 특강 변형 문제라든지 평가원 변형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리게 시키는데, 보통 이 변형 문제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풀리게 시킬 때는요, 서술형으로 조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써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답을 본인이 직접 쓰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술형의 형태로 변형 문제를 갖다가 풀리게 시키고 있고요. 함께 해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대가 좀 가까워지게 되면 제가 뭐 계속 수능 특강이랑 모의고사 문제가 뭐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고, 그 해에 학교 선생님이 또 어떤 식으로 방식을 또 출제할지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에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유형별로 다 나눠 놓고요. 그 유형에 맞춰서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을 정리한 이제 학습지를 좀 함께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뭐 동그라미 9번까지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 동그라미 12번까지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 정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하면서 당황 없이 시험장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나눠드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자료에는 모두 저의 이제 손풀이 해설지가 함께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손풀이 해설지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를 확인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더 풀어야지 간결하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힌트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 손풀이 해설지를 같이 지급을 하고요. 그럼 학생들은 요거를 받고 본인의 이제 풀이랑 제 풀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하면서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용도로 요거를 이제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효과가 나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이제 PPT 제일 뒤쪽, 그 PPT 자료 제일 뒤쪽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풀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해놨거든요. 연달아서 두 장이 아마 껴져 있을 건데, 앞장에 있는 게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쯤에 학생이 풀었던 풀이에 좀 해당해요. 제일 똑같이 이제 모의고사 제일 4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풀이가 조금 이제 좀 길고요. 미지수도 좀 많이 쓰는 게 보일 거고요. 조금 풀이가 좀 난잡한 게 보일 건데, 또 다음 페이지로 이어서 오는 똑같은 4페이지에 비슷한 난이도 문제들을 갖다가 풀었을 때 훨씬 더 간결하게 푸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한정된 상태에서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게 풀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게 타임 어택의 좀 상징과도 같은 게 화학 과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말고도 이제 관리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데, 주 1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매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복습으로 좀 시작을 하거든요. 복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업 시간 내용에 대한 누적이 좀 담겨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강의 노트를 사용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이제 복습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수업 시간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클리닉이 진행이 돼요. 일단은 이제 조교랑 함께하는 클리닉에 해당이 되는데, 조교 한 명당 최대 학생 4명씩 이제 배치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씩. 그 다음에 이제 겨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 월, 화, 수 해서 이제 일주일에 4일 정도의 클리닉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내신 때가 들어가게 되면 하루가 더 추가돼서 주 5일 정도의 이제 클리닉으로 4시부터 10시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와서 1시간씩 클리닉을 하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클리닉 시간에 오게 되면 그 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객관식 주간지라든지 서술형 주간지를 해결을 하면서 그 주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교 친구들이 이걸 적어 놓거든요. 이 친구가 뭐 주간지가 얼마나 해결이 됐다, 주간지를 이 문제를 틀렸는데 뭐 어느 정도까지 해결을 하고 갔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적혀져 있는 것들을 어머님들께도 이제 문자로 좀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한테도 당연히 요 자료가 넘어와서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은 이 파트는 좀 쉬워하는데 이 파트는 제 손길이 조금 필요하다라든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개념은 괜찮은데 문제에 좀 적용하는 게 좀 어렵다 싶을 때는 저랑 이제 함께하는 SOS 클래스로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학생하고 시간을 맞춰서 1대1로 클리닉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좀 질문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저한테 직접 질문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24시간 질문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여전히 이제 학생들 옆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이은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 담당하는 이효문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화학농대를 졸업했고요. 지금 YG 과학학원에서 물리 가르치고, 현재 대치 메이드 학원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데, 컨설턴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시 컨설팅 학종 많이 준비들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 한해서는 한 번 정도 컨설팅 무료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혹시 그 전에 물리 수강하신 분 어머니 계시나요? 아니요. 그 학교에서 이제 물리 선택하신 분.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제가 물리학에서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간단하게 물리학 개념을 들고왔어요. 일단 제 전공이 기계공학이어가지고 물리학 초반에 나오는 단어는 역학이거든요. 그 역학 중에서도 사실은 기계공학에서 4대 역학으로 분류를 하는데, 재료역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동력학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뉴턴 제1법칙 F&Ma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힘의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힘은 물체의 운동 또는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학생들이 물리를 배울 때 큰 틀에서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동력학이란 큰 틀에서 물론 그걸 다 가르칠 생각은 없고요. 그 중에서도 소거법으로 우리가 배우는 물리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 수 있다. 딱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또는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재료역학, 그러니까 사실 물리학 원에서는 다루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압축을 했을 때 찌그러진다든지 당겼을 때 고무줄 같은 거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리 같은데 하중을 많이 받아서 굽힘이 일어난다든지 비틀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무시하고 강체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강체라는 거는 물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물체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이제 쉬워졌죠.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물체만 다루면 되니까 소거법으로 오히려 쉬워졌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이제 중학교 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힘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힘은 그 크기하고 방향이랑 작용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왼쪽에 3번의 작용점을 이렇게 끄어놨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의자의 크기랑 방향은 같은데 작용점이 다 다른 그 힘을 작용을 시켰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위랑 중간에 같은 힘을 작용을 시켰을 때는 얘가 돌아가면서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작용했을 때는 끌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이 작용점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국에 물체의 회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또 물리학 원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체에서도 질점, 그러니까 형상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점으로만 다루면 된다. 이렇게 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포물선 운동을 가져온 건데 제 물체 운동 방향이 대략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중력이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물리학 원에서는 항상 그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1차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1차원이라고 하면은 일단 1차원 설명하기 전에 0차원부터 얘기하면 0차원은 점을 얘기하고 1차원은 직선 위에서 위아래 아니면 좌우 앞뒤 이렇게 움직이는 걸 1차원이라고 해요. 2차원은 평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3차원은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다루는데 우리는 항상 1차원만 다루면 되니까 특정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주로 역학과 에너지 단원만 다뤄요. 그래서 총 9단원이 있는데 앞에 5단원이 이제 1학기 범위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힘과 온도, 운동량과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세 가지 파트가 주로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리를 이제 선택을 안 한 이유가 공부하자마자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초반에 개념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큰 그림에서 그 역학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연력학 법칙이나 시간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쉬워요. 대신 이제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그 법칙 자체가 되게 생소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쉽게 저는 이제 주로 연력학 설명할 때 역사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연력학이라는 게 어떻게 발전되는지랑 같이 엮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 하면 저는 학생들이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똑같은 공부법을 그냥
대입을 했는데 일단은 제일 첫 4주 동안은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4주차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설명은 제가 완자책을 써서 따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 대신에 동력학이라는 학문이 이 앞에 세 단원을 다룬 학문을 포함하는데, 사실 동력학이라는 학문은 생긴 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도 어느 정도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 문제풀이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데, 과제를 풀 때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이 물리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앞에 개념을 봐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제 풀 때도 제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개념서 보면서 문제를 풀어. 그러면서 그 개념을 다시, 그러니까 그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을 개념서에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일단 시간이 초반에 많이 단축되고, 그리고 문제에 많이 나오는 개념만 우리가 추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린 상태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4주차 동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 위주로 풀어가면서 얼마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될 편입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제가 따로 비법 노트를 드릴 텐데, 이제 주로 정답률이 아주 낮았던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추려가지고 그 문제들이 학생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워했는지를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런 개념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험 직전 1, 2주 전에는 기출 문제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들, 그리고 기출 문제 약간 변형해서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적은 그냥 스텝 바이 스텝 문제 풀이 방법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관리를 할 거냐? 일단 처음에 4주 동안은 개념 설명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동시에 포함해서 풀 수 있도록 주간지를 한 5, 60문제 정도, 한 60, 70문제 정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업 직전에 1일 평가를 치러가지고 학생들이 그 전 단원들 잘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부모님들 제일 궁금한, 그래서 내 아들, 딸들이 잘 하고 있냐 이게 궁금하시니까 숙제 잘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떤 단원 배웠고 다음에 어떤 단원 나갈 건지 이런 것들 피드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대3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제가 직접 클리닉 할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컨설팅 하고 있으니까 한번도 제가 학생들 필요하면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매우려고 마지막 학원 지구과학 대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하자면, 저는 와이즈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 파트 맡고 있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네, 기존의 신호지과학학원에서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했고요. 현재 와이즈과학학원에서도 동일하게 전임 강사로 지구과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PR을 잠깐 하자면, 사실 이 동네에서 몇 년째, 수년째 이 지구과학에 대한 전임 강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단독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외교력 학생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에 따라서 좋은 등급, 1등급, 2등급 대부분 맞춰놨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 중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신 학부모님 계신가요? 사실 명일여고에서 지구과학이 1등급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3명 정도가 대부분 됩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많으면 4명인데요. 대부분 3명 정도까지가 1등급 컷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구과학 선택을 안 했는데 고2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좋나요? 라고 의문점이 드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지구과학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경향성을 따져봤을 때 보이시나요 혹시? 지금 기준과학 경향성을 따져봤을 때 원래 사탐에 대한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탐에 대한 선택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과 친구들이더라도 가탐 하나, 사탐 하나를 선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리학, 생명과 화학에 비해서 이거 인원수의 증가만 한번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 수능을 봐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다 감성 경영성을 보였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장 인원수, 응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했을 때 지구과학을 대부분 깔고 가는 추세가 현재 지금 수능장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명예여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출제 경향성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수능 경향성이랑 훨씬 비슷하게 내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 어느 정도 수능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한 번 더 공부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 고2 때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현재 제가 지금 고3 데리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도 YG과학원에서 이 과학원에서 그 다음에 타 과학 주변에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로 고3 친구를 가장 많이 데리고 있을 텐데요. 지구과학을 2번 한 친구들이 훨씬 월등히 잘합니다. 당연히 원래 탐구 같은 경우가 수능장에서 맞붙을 때 대부분 N수생과 맞는 경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N수생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번, 3번은 탐구를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구과학을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내신 때 한 번 하고 수능 때 그래도 2번 이상 공부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명일여고의 시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서술형이 존재를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수학형이 사라졌고요. 객관식 100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듣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많이 틀리면 2개, 그 다음에 3개까지 시험 난이도에서 3개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 시험 난이도로 보면은 시험 난이도는 3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간단한 연계 유형을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3 기출문제, 즉 학평 문제를 직접적으로 자료를 따오거나 혹은 수특과 수학에 직접적인 연계를 하거나 세 번째로는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에 관련된 내용을 따옵니다. 하지만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이 고3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연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수능장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것, 수능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고2 때 공부를 하는 것과 얼추 비슷한 형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수특과 수학 같은 경우는 자료가 근근히 등장하지만 상대적으로 고3 기출 문제에 비해서 빈도수가 조금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및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럼에 따라서 학교 프린트를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고 그럼에 따라서 수업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프린트에서 학교 선생님이 고2 기출문제 중에서 해당하는 파트를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도 어느 정도 시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습 프린트 정도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숙지가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실수 없이 시험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제가 이 명일여고 시험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수능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통합반에 대한 강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자, 둘째 차, 셋째 차, 넷째 주자까지 개념 설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부터는 각각 학교별로 제가 시험을 따로 출제를 합니다. 대부분 이 5번 학교별 빈출유형 총정리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연계율이 거의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으로 학교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거에 관련된 시험지를 한 번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이거는 공통 모의고사로서 이제 모든 학교, 제가 지금 지구과학을 수강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 자기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두 주차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제가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위해서 내신까지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1년 커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수능을 하기 전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주 파티 전 1단원인 2단원에 관련된 선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특강은 모두 진행된 상태고요. 그러면 지구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고체지구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유체지구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원, 그 다음에 우주 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단원부터 2단원까지가 우주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나머지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킬러 문항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단점은 필러 문항이 없어서 어디서 어렵게 나올지 모르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두 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 파트를 여름방학 때 만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때는 2학기가 진행되기 전입니다. 특히 명예묘호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유체지구의 마지막 파트, 그 다음에 우주 파트가 2학기 파트,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 나눠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대비를 해서 기말고사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마찬가지로 학교에 맞춰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구과학에 대한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지구과학을 통합과학 때 한번 마주하셨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풀이 방법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구과학 문제가 나오면 암기성 문제로 대부분 풀리도록 지구과학 문제가 출제되는 케이스가 종종 존재를 했는데 실제 지구과학 1을 고2 때 올라와서는 암기로만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저한테 많이 고민을 털어놓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념 선생님이 말하는 개념 이해는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실 물화생지가 공통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셨을 때는 간단하게 문항을 설명드리자면 어떤 자료가 출제하고요.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이 뒷받침 져야지 기본적으로 지구과학 1에 관련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자료 해석은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마다 계속 각인시켜주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왔을 때 이렇게 연결 지어야 돼까지 개념 수업에서 춘승히 설명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수 기반 체계적인 강의,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 강의를 탄탄하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같은 경우는 자체제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한 번 수업을 듣고 어느 정도 복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교과서 빈칸, 교재 빈칸으로 교재는 지금 완성되어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제 문제 및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알고리즘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제 문제들도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예제 문제에서 명예묘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기출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연계율이 높은 문제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난이도 높은 문항들도 수업 시간에 풀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2번, 3번, 4번 풀 수 있을 정도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 및 파이널 테스트를 매 시간마다 진행을 합니다.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개념, 객관식, 주관식을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묘호 같은 경우는 그럼 주관식이 없는데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서술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념, 객관식, 주관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주간 테스트로 진행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때 시험에 대한 직접 연계가 되는 부분이 파이널 테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과학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기억니은 이건 나 무조건 알아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틀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억니은 알겠어. 지금 그런 거 같은데 라고 하고 지금 항상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니은 디귿을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오답 정리를 하는 게 이때 테스트 마무리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관리를 정말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보 때까지 이 직보 자료로 마지막까지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데요. 이 직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연계율이 거의 100% 가깝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명예묘호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요. 혹은 4월 말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 혹은 4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명예묘호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빈출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된 제가 변형을 해서 출제하는 것도 직보자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연기되는 것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3가지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예묘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중에 필기하는 내용 자체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 제가
손필기본으로 나가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까이 수업 시간에서 혹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매 수업 이후에 손필기를 직접적으로 작성하고요. 개념 수업이 끝난 4주차에서 5주차쯤에 여러분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라고 하고 손필기 노트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주차에서 5주차쯤에 클리닉 앤 집이라고 시중 교재를 묶어서 결과적으로 제 스프링 교재로 학생들한테 숙제장 대신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 클리닉 앤 집은 숙제장 대신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러면 숙제장에는 어떤 것들이 나가냐라고 보시면은 YG학원에서 직접적으로 자체 제작한 문제들도 제공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정 문제들이 총 3권 준비돼 대략적으로 3권 정도가 숙제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클리닉 앤집 같은 경우는 르글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스토리, 수특, 수학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마더텅이나 그리고 기출임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배부하는 형식으로 그때 YG 시그너시 자료인 클리닉 앤지랑 그 다음에 숙제장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게 관리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메글로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라 그러면 대부분 그래서 조금 잘 따라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1대3 부스트 클래스로 그때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조금 더 밀착 관리해서 좀 더 높은 성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1대3 부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혹은 조교쌤이 혼자 들어가서 많게는 3명의 학생을 밀착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부스트 클래스에는 크게 2가지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주간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간지 같은 경우는 1과 2로 나눠서 1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 2 같은 경우는 소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 즉 주간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숙제 검사 및 질문이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스트 클래스를 끝나고 마찬가지로 수업이 끝나고 2가지의 문자가 나갑니다. 각각의 어떤 강좌를 진행했는지 그럼에 따라서 테스트 결과는 어떤지 그때 간평균 및 등수까지 제가 어머님 핸드폰으로 직접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가 제공된다는 건데요. 당연히 24시간 동안 제가 온라인 채팅방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험 직전에 진행되는 새벽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요. 새벽 클리닉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로 제가 수업 때문에 저한테 클리닉을 하고 싶지만 저한테 부스트 클래스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학생들도 존재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구과학 자체를 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서 지구과학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때 부스트 클래스 이때 클리닉 못해요 라고 보충을 계속해서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대가 겹치지 않도록 10시 이후에 결과적으로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고요. 학생들의 선택에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가시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늦게 끝내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차 타고 가시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짧게 20분 동안 질문하고 가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직전 대비할 때 질문하는 새벽 클리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관리에 나타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구과학을 학생들이 많이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개념을 와닿았을 때 많이 어려워하고요.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로 학생들의 오답률을 적게 하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시스템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부스트 클래스라는 건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스트 클래스를 진행할 때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그럼에 따라서 결과값도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점수를 높여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당연히 학생들마다 자기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존재해서 그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입시에 관련된 상담, 타에 대한 상담도 마찬가지로 해드립니다. 당연히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성적 향상 및 만족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역전적 있게 학생들을 관리하는 YG학원 지구과학 곽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설명회 진행하게 된 한석규라고 하고요. 강동 YG과학에서 이제 물리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분이 물리 선택하신 학부모님들 계실까요? 두 분 계세요. 네. 두 분이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의 순서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고 제 수업 특징,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수업 열게 될 과목의 강의 계획, 그리고 제 시간표, 마지막으로 수강 후기랑 실제 아이들이 얼만큼 성적 오르는 친구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수업인데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센스 있게, 그리고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걸 이제 제 모토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토목공학을 복수 전공을 했고요. 제가 학원 일을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9년 차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조금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리, YG과학에서 물리 대표 강사로 이제 이번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분당에서 개인 과학 학원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저거 적어놓으면 조금 의아해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 학원 잘 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수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원장님이랑 저랑 한 3년 전부터 제가 학원 오픈하기 전부터 계속 원장님께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자기 런칭한다고 꼭 와가지고 학원 오픈한다고 꼭 와서 수업 하루라도 좀 빼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제가 주말에 저녁 시간 한 타임하고 그 다음에 평일 저녁 이렇게 한 타임 2개 빼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 네이처탐구라고 해서 여기 생화고 전문으로 하는 과학학원이에요. 저기서도 물리 대표 강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미래탐구에서 대치 미래탐구에서 수업했었고, 그리고 분당 수지 쪽에 있는 수학과학 전문학원, 그리고 분당에 있는 활만과학학원에서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맨 아래 수능 과탐만점자라고 이제 살짝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일사람도 수능 봤을 때 과학 공부를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처음부터 과학을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직접 아이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에 있어서 수업 특징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물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또 지금 여고 아니죠? 어린이들.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리라는 과목이 이제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선생님들도 나이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와서 앉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와서 앉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계별로 나눠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아이가 물리 선생님들 특징이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많이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거부감을 느끼면서 회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제일 낮은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폭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가면 아이들이 알아서 속도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수업을 듣게끔 와서 일단 앉혀서 공부시킬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 관리에 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사실 듣고 가셔도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개념 수업 잘 하는 선생님 일단 찾아서 개념 수업 듣게 하고,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나 그 다음에 기출, 수능 특강, 뭐 프린트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풀리시면 돼요. 근데 간혹 어떤 학교에서는요, 우리 부교재 수능 특강 써라고 해놓고 다른 부분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시험지를 찾아서 분석해서 몇 년도 수능 완성, 몇 년도 수능 특강 이런 거를 지금 다 일일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교재를 많이 사용하시는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된 기출이나 수능 특강 학교별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시켜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탐 선택 과목에 있어서 다 공통되게 학습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해서 저거는 뭘 적어놓은 거냐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게끔 하는지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카메라가,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서 저희 수업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이거 사실 요 학원 오기 전에도 저는 매 수업 제 수업 영상을 다 녹화를 따서 개인 밴드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어요. 아이들이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복습용 강의가 제공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단계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기출문제랑 수능특강 문제들을 난이도별로 제가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정도 풀면 대략적으로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 2, 3단계로 나눠서 문제들을 자체 교재로 이렇게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개념 내용도 손필기가 같이 가미되어져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것 중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이들 문제 풀 때 이런 물리 문제를 가지고요. 실제 해설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아이들이 못 알아보거든요, 사실. 그럼 그냥 알아보는 친구들도 사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언어 같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언어가 되고 물리가 그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자연이랑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글로 돼 있으면 아이들이 읽기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머릿속으로 상황이 먼저 그려진 다음에 간단한 수식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친구들도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풀이 갖다 주면은 어떤 친구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이거 그대로 베껴다가 그 문제집 옆에 적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고유한 방식이 있으니까 이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 수업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물리는요, 절대 몰아서 공부하게끔 하면요, 아이들이 제대로 숙제를 안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옆에서 체크하고 검사해주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토요일 수업이면은 월, 수, 금 이렇게 3일 숙제 검사를 받고 있고요. 일요일 수업이면 화목토 이렇게 3일 숙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저한테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관리 문자가 다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조교 1명에 학생 3명이라고 해서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스트 클래스는 물리학과 졸업한 이 조교가 이제 학생들 1대3으로 거의 이제 물리 클리닉은 질문 위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되고, 질문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테스트지도 매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랑 그다음에 숙제가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문자가 일주일에 3번이 나갈 거고, 클리닉을 제대로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자가 한 번 추가로 더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학생들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 계획은 어떻게 되냐, 요거 2개는 보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1학기 내신 중간고사 범위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물리 중에서. 그래서 그 파트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가 사실 7번 수업을 해도 되고 6번 수업을 해도 되고 6번 수업하는 학원들도 꽤 있거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8번으로 수업을 일찍 개강을 좀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개념 4번, 그리고 문제풀이 3번,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지가 있어요. 기출, 뭐 학교 선생님이 수능 특강이랑 뭐 예를 들어서 기출 아니면은 뭐 재작년도 수능 완성 이렇게 쓴다 그러면 그 3개에 있는 문제들을 랜덤으로 조합해서 시험지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1회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학생들 저는 이때 문풀 3회 때부터는 그냥 매주 시험을 봐요. 이게 시험을 본다고 해서 뭐 1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어쨌든 시험 볼 때는 촉박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좀 볼 수 있게 해야 돼서 30분 안에 뭐 30문제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행이 된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교재 표지는 이제 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자체 교재 표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교별 문제풀이 교재가 나갈 거예요.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수능특강 기출, 수능 완성 아니면 수능특강 기출 완작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요거를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걸 제가 짜집기 편집을 해서 교재가 추가로 한 번 더 나갈 겁니다. 우선은 요걸로 먼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3주차, 4주차 문제풀이 기간이 시작되면 이 문제풀이 교재가 같이 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그 수업을 여냐면요. 어머님들이 보실 건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시간, 요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시부터 10시 타임이 이제 통합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시험 범위를 갖고 있는 학교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 시간이 2시간 50분인데 2시간 50분을 타이트로 다 듣게 하면 아이들 지쳐요. 그래서 학교 시간이랑 똑같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다시 50분 수업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구성을 이게 정확하게 다 지켜지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앞전에 해왔던 공통 질문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숙제 질문 시간 30분이고요. 클립 때 많이 해결이 되면 요거는 내용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은 뭐냐면 그날 배웠던 수업에 있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훈련 시간이 30분 정도 추가가 된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스트 클리닉이 언제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수업 나와 있을 때는 제 조교도 항상 같이 따라 나와서 그 클리닉 강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중에서 1시간 정도를 선택을 하시고 클리닉을 받으시면 돼요. 이 얘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죠. 클리닉 얘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실제 수강 후기 남겨주신 거 그리고 학생들이 남겨준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신 거면 되게 만족하신 거죠. 어머님들도. 처음에 이 친구는요 저한테 수업 들으러 왔을 때 물리 성적 20점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얘는 그냥 재능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친구 제가 2학기 기말고사 내보낼 때 전교 1등으로 내거든요. 98점 맞춰서.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이나 습관이 이제 제대로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던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하고 자시고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수능은 달라요. 근데 내신 대비만큼은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노력의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몇 점 올랐다, 뭐 100점 받았다. 뭐 제가 이제 실제로 아이들 성적표, 자체 모의고사 보고 어머님들한테 성적표 넣어드리는 거, 뭐 어디 합격했다, 이건 제가 뭐 이제 대치미탑에 있을 때 그 아는 어머님께서 써주셨던 거. 그리고 이거 이제 뭐 모의고사 만점 나오고 뭐 물리 전교 3등에서 1등 나왔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강 후기까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쨌든 학부모님들도 저는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학부모님들한테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애가 못하면 못한다 이야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더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소통하면서 같이 아이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하고도 소통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있었던 저희 학원 친구들 성적 오른 사례예요. 보면은 지금 빨간 박스 제대로 안 보이는데 너무 빔 프로젝터가 약해서 이 빨간 박스 친구들은 다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친구들은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에요. 뭐 20점, 25점 오른 친구들, 기본 14점, 15점 이런 식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외에도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못하는 친구들을 상위로 올려주고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설명이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남은 설명에도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서규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명인여고 강동 YG학과에서 원장 및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경훈 강사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 동네에서 생명과학 단과반으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해마다 200명 정도의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인원수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뭐 크나큰 스펙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너지과학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었고 잠시 다른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독립해서 YG과학학원을 차려서 제가 원장직을 맡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과학학원에 있는 강사진이 그대로 여기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수업 포인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유쾌한 면학 분위기인데 사실 이게 왜 저의 수업 포인트의 첫 번째로 이렇게 담겨 있냐면 2학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사실 이과생들한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사실 이제 통합과학만 배웠을 때 시기와 그리고 이것이 문화생지로 확장됐을 때의 시기가 이게 과탐에 대한 비중이 아예 레벨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통합과학은 사실 2, 3주
전부터 그냥 빡세게 공부하면 솔직히 1등급이 나오는데 문화생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과학탐이라고 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심지어 수학이라는 비중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정신적 소모가 진짜 크거든요. 제가 진짜 수업을 하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서 몇 번이나 우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힘들다고. 자기 이럴 거였으면 이거 안 왔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우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힘든데 거기에다가 제가 막 수업도 딱딱하게 지루하게 하면 오늘 생명과학 수업 가야 되는데 지루하다, 짜증나다 이런 것보다는 오늘 가서 유쾌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수업 받고 와야지 라고 하는 것을 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쾌한 면학 분위기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넘치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인데 제가 이제 매 고사마다 7번 정도의 분량을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 주간 숙제장으로 해서 RNA라고 하는 것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0문항 또는 120문항 정도의 분량이 매주마다 이렇게 분량이 주어지게 될 거고요. 저희 밑에 조교진이 총 8명이 있거든요. 그 8명의 조교진이 시중 문제들을 싹 다 검토해서 들어갈 문항 들어가고 퀄리티 남은 문항들 싹 다 빼서 100문항을 엄선해서 스텝 1, 2, 3 난이도에 따라서 나눠서 학생들에게 매주마다 제공을 할 건데 4주차쯤에 와이즈 엔제라고 하는 클릭 엔제가 나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중 교재 4권을 묶어서 스프링 교재 하나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득장으로 주간지로 RNA로 3권 정도의 분량 그리고 와이즈 엔제로 해서 4권 정도의 분량 그래서 총 7권의 분량이면 사실 시중 문제는 다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생명과학의 고등급의 비결은 다 하나입니다. 양측입니다. 양은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과학은 가지각색의 선지들과 상황들 생명과학을 겨울방학 때 이제부터 시켜보는 학생들 중에서 어머니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 우리 애가 생명과학이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념과 문제가 따로는 대표적인 아이예요. 개념은 개념대로 외웠는데 문제가 문제대로 안 풀리거든요. 그 이유는 유형별로 다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개념은 이렇게만 배웠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따로 놀기 때문에 개념은 개념대로 다 외워놓고 또 유형별로는 다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유형별 정리 플러스 개념 정리 이게 생명과학에서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 하고 직관적 문제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강사니까 할 수 있는 화려한 풀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이 풀이를 봐도 공감할 수 있는 풀이를 저는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중에서 강사니까 화려한 문제풀이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매혹을 시키는 강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나 봐도 납득이 가능한 문제풀이를 지향한다. 이게 저의 세 가지 수업 포인트가 되겠고 왜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되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최상위권 학생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저한테 수업을 듣습니다. 배재, 광문, 한영 이 세 개가 사실 이 동네 어찌 보면 메인 학교잖아요. 물론 어머니들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메인 학교에서 전교식도 안에 드는 애들 중에서 거의 8명 정도는 다 제 수업을 듣거든요. 그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픽을 해준 데에도 역시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좀 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적중력이라는 것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동네에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배제중 배제고로 나왔고 심지어 명언초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험생 생활까지 다 포함하면 제가 생명과학 1을 고2 때부터 내신 준비를 하면서 타 학교 기출 쫙 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로 21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강사 시작했거든요. 들어가면서부터 시너지 과학원 생명과학 강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태껏 명일여고 학생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왔고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문제들을 제작 또는 시험지를 제작 그리고 직보 프린트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중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신경영 맞춤 자산문항을 통해서 대비한다. 이거는 위 아래랑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실제로 제가 작도를 탄 건데, 그러니까 출제 경향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이제
재작년도 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23번, 그 다음에 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17번. 이 두 문항이 다 최근 고3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수능 봤을 당시에 기출문제집에 들어있던 문항들이거든요. 즉 2020년부터 2014년도 요 고전 기출문항들을 거의 위주로 냅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최신 기출문항들을 굳이 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전 기출 문제들이 거의 다수 출제를 하신다. 그대로 출제하신다, 심지어. 이거 거의 제 생각으로는 이거 거의 2008년도 기출이거든요. 얘는 2015년도 기출이고요. 그래서 정말 고전 기출이 다수 내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인여고의 대표적인 출제 경향이었어. 그래서 고전 기출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직관적 문제풀이, 따라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풀이를 하기 때문에 깔끔한 문제풀이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강동구 출제 경향성을 담은 활동지를 제가 직접 해서 서술형 유형과 객관식 유형 활동지가 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활동지를 객관식 활동지와 서술형 활동지를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그 클린 시간대 이렇게 직접 풀리게끔 저희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명리여고 역대 낚시성 선지들. 그래서 솔직히 명리여고뿐만이 아닙니다. 타 학교의 낚시성 선지까지 다 겸비를 해둬서 육학형의 실력을 겸비해야만 사실 1등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명리여고는 일단 학교 인원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명과 1등 갖다는 게 진짜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다 마칠 각오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학교 기출과 타학교의 이런 킬러 문항까지 좀 알아두면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전 기출 문항 플러스 타학교의 낚시성 선지까지 같이 겸비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저 또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이제 적중 문항 중에 하나인데, 이게 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25번 소위 말하는 제일 어려운 문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또 약간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문제 흐름이 똑같아요. 계치 1 가나다가 나오고, 계치 2에서는 나라와 같은 상품이 형성된다.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제 문제 대표 예를 보면 1에서는 가나다와 2에서는 나라와 같은 애가 만들어진다. 똑같죠. 네,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제가 또 작두를 타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의 관리 시스템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대3 밀착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이제 부스트 클래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이 클리닉을 부스트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사실 클리닉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어머니들이 그리고 제일 불만스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엄마 나 클리닉 갔는데 그냥 왔어.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도 할 수 없고 선생님은 나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왔어. 이게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챙김을 못 받고 왔다. 이게 가장 통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일부러 시간대를 싹 다 나눠서 조교 1, 학생 3, 그래서 밀착 클리닉의 형태로 저희가 밀착 클리닉 형태로 싹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업 한 2주차쯤에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링크를 쫙 보내서 마치 수강 신청하듯이, 콘서트 티켓팅 하듯이 선착순으로 딱 수강 신청이 쫙 완료되고, 그게 한 고사 동안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스트 클래스에서도 해결을 못하면, 제가 집이 여기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우성 박스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집이 가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수련 못했어?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 나랑 그러면 새벽 4시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애를 강제로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때까지 집을 잘 안 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걱정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저는 맡은 바 아이의 성적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이 안 했다면 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가 저의 모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는 원래 이제 15분씩 열심히 넘으면 안 되니까 이 옆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스터디 카페에 자비로 올라가다가 제가 강제로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100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걸로 이제 저희가 새벽 클리닉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제가 시키는 편이고요. 주간 리포트가 이제 어머니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매주마다 학생 성과 분석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그래서 숙제가 됐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100%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리고 애가 매주마다 주간 테스트를 저는 보는데, 주간 테스트 평균은 얼마고 석차는 얼마고 우리 애 점수는 얼마인지까지 싹 다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있는 조교진이 전부 다 제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명박 선생님들은 저랑 거의 합을 맞춘 지 3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죠. 얘 찍었구나, 아니면 베꼈구나 라고 하는 견적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특이사항까지 싹 다 적어서 성심통했고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주간 리포트까지. 마지막 세 번째가 SOS 프로그램인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한테 배웠던 명일여고 제자 애가 2년간 저한테 고2, 고3 때 주저 수업을 들어서 수능 생명과학을 1등급 맞고 이제 대학에 잘 들어갔거든요. 그 애가 진짜 올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번 주 경생 수업이 이게 진행을 할 텐데 이 파트에서는 이게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나랑 같이 좀 기초 작업을 하자라는 예습과, 얘들아 그거 좀 어려웠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요 스킬에 따른 요 문항들을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보자라고 하는 복습 프로그램까지 해서 하는 것이 SOS 프로그램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적 좀 따라오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애가 수업과 별개로 따로 수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수업 전에 예습 프로그램과 복습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SOS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거를 모두 다 저의 수업 프로그램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SOS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부진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자진해서 저 너무 못 따라가겠는데요? 하면 들어가는 거고요. 딱 봐도 주간 테스트를 봤는데 얘는 딱 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애들을 제가 강제로 이렇게 좀 배정을 해서 SOS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아이들의 생명과학 고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화반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불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은 기존 반, 개념반이랑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주차의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대표이제 풀이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다를 거고요. 대표이제 풀이가 숙제량이 많을 거고요. 숙제 난이도가 조금 높다. 그리고 관리가 조금 더 빡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 수업 주차 다 똑같습니다. 이제 뭐가 다르냐면 대표이제 풀이, 난이도, 숙제량, 숙제 난이도, 마지막 빡센 관리. 아무래도 심화반에 넣어주신 이유는 우리 애는 잘하는 애니까 잘하는 만큼 대우를 해주세요 해서 저희한테 심화반을 제출해 주신 거니까, 그 많은 상응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빡센 관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기초 개념반과 다를 바 없이 목표는 고등급입니다. 다만 방식을 달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겨울방학 수강자에 한해서 심화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저의 겨울방학 수업. 그 다음에 통합과학 1등급 성적표가 1학기 또는 2학기에 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이 2등급 이내다. 그러면 그 성적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심화반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심화반을 집어넣으려면 이제 보통 시험을 보는데, 이 생명과학은 시험을 보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아마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아마 중간고사 성적표 제출을 해라, 생명과학 몇 등급이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일단 저의 얘기를 마쳤고요. 이거는 뭐 작년도 저의 수업을 들었던 애들의 결과인데, 이게 사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녀분들이 이 대학에 붙는 게 목표,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제 남의 자식들이 뭐 잘 가는 건 사실 의미 없을 것 같고,
여튼 뭐 최근에 저희 학원 저희 강사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고 그 이슈들을 들었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학생들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된 거고요. 따라서 혼란스럽지 않고 어머님들이 혹시라도 우려하실 그런 혼란스러움과 어떠한 부산스러움 절대 없이 제가 성적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정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YG 과학학원 원장 유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